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0회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요, 문화예술이라는 말의 어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 접할 때마다 자주 문화예술이란 무엇이냐,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일지인데, 그렇다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문화예술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문화라는 말과 예술이라는 말의 병렬적 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문화도 결국 예술을 의미하고 예술은 또 예술을 의미하는, 결국 그 동어 반복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을 예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옛날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의 자료들 같은 것을 보면요, 예술하는 사람들을 그냥 문화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문화와, 그러니까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죠. 생활 양식과 예술이 결합하는 것,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게 되는 새로운 어감의 형성이 1980년대를 즈음해서 1980년대에 특히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칼로 잘라서 언제 그러한 것이 시작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1980년대의 장르 확산, 장르 통합, 그리고 민중문화 운동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이라는 어감이 형성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쓰여진 문화예술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글에서 필자 정희섭은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어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의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화자를 붙이느냐, 그냥 예술운동이라고 하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운동이라고 할 때는 지나치게 작품 중심적으로 사고하기가 쉽죠. 창작하고 창작된 작품을 대중이 수용하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예술을 보급하고 또 교육하고 특히 대중들이 예술의 주체적인 활동 축으로 정립되는 것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술이 그 외연으로서 문화의 제 영역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예술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정신활동의 영역과 연합전선적인 것들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 문화예술운동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정희섭 선생의 글 10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문화라는 말을 붙여서 예술에 대해서 예술의 위상도 존중해 주는 가운데 유연성과 소통의 가능성을 더욱 넓게 마련해 주자라는 어감을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문화예술 교육이나 또 문화예술이라는 말은 그 개념 안에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포섭되어서 들어오지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정희섭 선생이 말했던 문화예술이라는 어감을 그대로 조금 이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1일에는요,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
당시 민예총 부설의 문예 아카데미 기획실장인 이병훈 님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예술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가 하면 둘 이상의 영역에 걸치는 예술 형식이 나타나게 되어 예술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분류는 더 이상 엄밀한 기준으로서 의미를 상실하였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예술 형식들은 현대의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사진, 그래픽 디자인, 패션, 미디어 예술, 애니메이션, 컴퓨터 예술, 디지털 아트 등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병훈님은 이제 각주를 달아서 문화예술이라는 말의 어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 각주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전통적인 예술 형식과 일정하게 구분되는 현대적인 예술 형식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예술은 기존의 예술 형식과 저급한 대중문화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혼합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읽어드린 게 이제 그 중간에 삽입된 각주의 내용이고요. 제가 앞에 읽어드리던 그 원래 인용문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현대적인 문화예술은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새로운 양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냄으로써 순수 예술을 전통 예술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문화예술은 기존의 예술 형식과 현대의 과학기술, 대중문화가 혼합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이 이병훈 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병훈 님께서 몸담고 계신 민예총이라는 조직은 민중문화운동의 대표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민중문화운동의 맥락 안에서, 그 계보 안에서 문화예술이라는 말은 새로운 어감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자료들을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말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정의섭 선생의 글이나 이병훈 님의 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제 보다 더 일상생활과 가까운 생활 양식들의 기존의 예술적 형식들이 결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혼합된 형식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문화예술이라고 불리게 되는 경향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말할 때는 기성 형식의 문화 따로 예술 따로 이런 식의 나열이나 병렬적인 결합이 아니라 일상생활적인 생활 양식과 예술적인 것이 결합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형식의 활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활동이 결부되는 것이라고 문화예술 교육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언어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듯이 이 어휘가 아주 정밀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혼란이 자주 혹은 가끔 발생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의 사용에서는 그 상당한 일반성에 근거를 해서 어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은 제가 이번 회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식의 어감을 다분히 가지고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